자, 마지막 조건과 기한. 여기는 진짜 몇몇 수험생들은 정말 못하겠대. 이거를 정말 몇. 매년 나오는 가장 쉬운 주제고요. 다 하니까 못 하시는 거야. 몇 줄만 정확하게 외워두고 최소한만 해두면 진짜 작심하고 낸 문제, 열에 한 문제 빼고는 조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고, 또 하나는 한 지문을 처음 안 외웠기 때문에 그래도 답은 100% 찾아요. 5개 중에 하나 몰라도 답 찾을 확률은 몇 프로라고요? 100%잖아. 근데 2지문이 안 외운 게 나왔어. 3개가 나왔어. 그래도 답은 외운 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을 정확히 하시라고. 그럼 조건과 기한은 공통점이 뭐야? 앞으로야. 앞으로 생길 일. 그러니까 제목 볼 때마다 얘들은 앞으로 생길 일인데 이렇게. 그럼 이미 발생한 과거의 사실 있죠. 조건 기한 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없다니까. 그럼 조건과 기한, 효과는 소급해 안 해? 안 하지. 아니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럽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정해지는 거지. 이름에 써 있다고. 우리는 앞으로예요. 소급 안 해요. 라고. 이런 것도 틀리면 눈 뜨고 틀린 거 아니야. 그럼 둘의 차이점은 앞으로 발생할 일들 중에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게 될지가 불확실한 경우, 이게 조건이고, 확실한 경우가 기한이라고. 그러니까 조건이냐 기한이냐 물어보면 기준이 뭐요?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그래서 표현이 조건은 발생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하죠. 그럼 그 정해둔 사실이 발생하는 걸 성취했다 그러고 발생하지 않게 된 걸 불성취됐다고 해. 그래서 성취되냐 불성취되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 근데 기한은 확실한 사실이라 한 가지 표현밖에 없어요. 기한은 무조건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나오면 도래한다, 도래했다, 이 표현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정지 조건이란 앞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고, 해제 조건이란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처음 입법자들이 민법을 처음 만들 때 쓸데없는 한자식 표현,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글로 발생 조건, 소멸 조건이라고 했다면 시험에 안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용어 자체를 발생 조건, 소멸 조건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다면 의미를 아느냐 모르냐를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가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시험에 내는 첫째 목적이 정지 조건이 발생 조건이란 뜻이냐 소멸 조건이란 뜻이냐 그거 아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정지 발생을 외우시든가 해제 소멸을 외우시든가. 그럼 자기는 정지 발생 외웠어. 그럼 해제는? 반대니까 소멸일 거 아니에요. 해제 소멸 외웠다? 그럼 정지는? 발생이란 뜻이잖아. 그럼 낱말 맞추기만 하면 돼. 정지 조건이 성취됐대. 그럼 발생하는 거고, 불성취되면 발생 안 하지. 해제 조건이 성취됐대. 소멸하는 거고, 성취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낱말 맞추기 하면 된다. 할 것도 없는 거. 시기를 시기라고 용어를 안 정하고 시작되는 기한이라고 했으면 시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돼? 시작하죠. 발생할 거 아니야. 종지를 끝나는 기한이라고 했으면 종지가 도래하면 어떻게 돼? 끝나지. 효력이 소멸하는 거 아니오. 정말 시험에 소름 돋게 항상 나오는 문장이 정지 조건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다. 해제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긴다.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종기가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틀리게 나와요. 세상에.
나는 손이 부끄러워서 문제 못 낼 것 같은데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어. 왜? 그렇게 내도 55.7%가 틀려. 진짜 천일 공로할 일이에요. 왜? 그냥 막연하게 막 냈다. 그냥 앞잡다서 외우고 끝내버리거든. 최소한 낱말 맞추기는 맞추셔야 돼요. 정지 발생, 해제 소멸, 시작, 끝. 이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 기한 문제 풀 때 효력 발생한다가 맞는 문장인지 효력 소멸한다가 맞는 문장인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해야 된다고. 기한은 간단하니까. 자, 조건의 경우에 두 가지로 나뉘어. 갑이 을한테 1월 1일 날, 야, 올해 시험만 합격하면 이 부동산 네 앞으로 이전해 줄게 라고 정지 조건부로 증여했어. 그럼 정지 조건부로 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무효야. 근데 아들이 그래. 아버지, 공부 안 합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만 들어가면 차 뽑아주기로 하셨다가 가까운 데 들어갔다고 자전거로 때우신 적 있으시죠? 내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약속을 안 지키시는데, 그럼 이번에는 일단 주면 내가 해볼게요. 뭐 합격하면 준다. 이건 난 안 할 거래. 그래서 둘이 해제 조건부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새해 1월 1일에 약속해. 야, 그래. 네 말대로 미리 줄게. 등기도 해줘. 단 시험 게을리하다가 혹여나 떨어지면 그땐 다시 토한다. 이게 해제 조건부예요. 그럼 정지 조건부를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는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12월 1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서 성취가 됐어. 그럼 이날부터 약속대로 유효가 되는 거지.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유효로 되는 게 당연히 아니다고. 당연히. 해제 조건으로 하면 소유권도 이전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 월세 받아가지고 맨날 달랑 가서 먹다가 똑 떨어졌다. 성취됐어. 이날부로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럼 등기도 이날부로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럼 말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갑한테 복귀하게 된다고. 그래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고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그것만 하면 돼요. 이때 당연히 합격하면 준다 그랬으니까 이날부터 효력이 있지 약속한 날로 소급할 수는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입히면 자기들끼리만 소급하게 할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조건은 성취 여부가 약속할 때는 불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미리 야, 만약에 네가 성취만 하면 합격만 하면 우리는 이날부터가 아니라 이날부터 효력 있는 걸로 해줄게. 이걸 소급 의사를 표시하면이라 그래. 그럼 실제로 성취된 날 이날로 돌아가서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소급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 12월 1일까지는 여기서 나온 임대료도 갚거지 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성취가 됐어. 아버지가 그래. 야, 성취만 되면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는 걸로 우리 둘은 해서 지금부터 받은 차임을 통장에 다 넣어놨다가 성취만 되면 너 그것도 다 줄게. 이걸 지들끼리 소급하는 거야. 제3자한테 해끼질 거 없잖아. 그거는 허용을 한다고. 그래서 조건이 성취됐다 소급하냐 안 하냐를 물으면 소급 의사가 써 있는지만 찾으시면 돼. 그럼 소급 의사 써 있죠? 그럼 소급하는 거야. 안 써 있으면요. 소급 X야. 그렇게 풀면 돼. 기한은 더 쉬워. 기한은 무조건 도래한 날부터 효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에 임대차 계약을 해. 그러면서 이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써. 야, 이 임대차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31일 날 끝내는 걸로 한다라고. 이게 뭐요? 이게 시기 아니요. 계약한 날 앞으로 이 날짜 되면 시작해서 이 날짜에 끝내기로 한다 이렇게 정한 거 아니냐고. 그럼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고 종기가 도래한 날 효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소급시켜?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한은 항상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정해지는 거지 당사자 의사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어. 무조건 그날 도래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반드시 하실 게 뭐냐면 시험 지문에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특히 기한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효력 생기냐 소멸하냐 이거 물어봐. 그리고 소급하냐고 나오면 절대 없다고 하면 돼. 이제 조건 문제가 나왔을 때 순서를 소급하냐 안 하냐를 먼저 보시는 거야. 그래서 지문에 성취한 때부터라고 써 있죠. 에? 그럼 효력이 생기는 게 맞는지 소멸하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려는 거고, 소급하여 계약 시부터 법률행위 한 때부터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소급하여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생기는 게 맞는지 소멸하는 게 맞는지 해결하는 문장이랑 소급하나 안 하냐를 해결하는 문장이랑 어느 걸 더 빨리 찾아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소급이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빨리 눈에 띄거든. 그러니까 조건 문제 풀 때 딱 들여다봐가지고 시점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먼저 봐. 그래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라고 맞게 되어 있거든.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효력 생기는 게 맞냐 소멸하는 게 맞냐를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소급하여 계약한 때 법률행위 한 때부터라고 써 있거든. 소급이 맞는지를 물어본 거야. 그럼 뭐 찾아? 소급의사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소급의사란 말 없죠? 그럼 소급하여가 다 틀린 거고, 소급의사가 있으면요? 그럼 소급하는 거고. 그렇게 하라고.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번 했으니까 조건하고 기한 문제를 정리를 할 때 67페이지에 있는 키포인트 있죠? 이걸 먼저 항상 외우고 확인을 하라고. 그러니까 소급 나오면, 기한은 소급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조건은 의사가 있으면 소급하는 거고, 의사 없으면 소급 안 한다 하고 푸시라고. 여기까지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 제일 쉬운 게 이 5번이야. 조건부 걸리든 기한부 걸리든 얘들은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죠. 아직 확정 안 됐지. 이 상태로도 처분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처분할 수 있냐 그러면 다 있다야. 그럼 처분할 수 있으면 상속도 되고 담보 제공도 되고 보존도 되고 그냥 다 돼요. 그래서 처분할 수 있냐 없냐 나오면 그냥 있다 하면 돼. 그러니까 조건부 걸리든 기한부 걸리든 조건 문제든 기한 문제든 지문에 처분, 담보, 상속, 보존 할 수 있냐고 나오거든. 그냥 있다 하면 된다고. 그럼 자 이제 여기까지. 그럼 쟁점이 딱 3개야. 번호는 5번까지여도 쟁점은 3개야. 처분할 수 있냐 없냐 질문이랑 소급하냐 안 하냐랑 효력 있냐 없냐랑 이 3가지 질문은 항상 나와 시험에. 그럼 이 셋 중에 제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건 뭐야? 하나 있고 처분 다 있다 하나 맞았고 그 다음 쉽게 하는 건요. 소급. 기한 나오면 절대 소급 없다. 조건 나오면 의사가 있어야 소급하고 의사 없으면 소급 안 한다. 마지막이 이거라고. 효력이 있는 건지 효력이 없는 건지. 이건 천천히 낱말 맞추게 하면 돼요. 정지 나오면 발생이라고 쓰고 해제 나오면 소멸이라고 쓰고 시기 나오면 시에다만 동그라미 치면 돼. 시작. 종 나오면 종에다만 동그라미 치고 끝. 이렇게. 이따 보자고. 오후에 보면 정말 실소가 나올 거야. 실소. 아니 시험이 이렇단 말이야. 근데 과락이 55.7%가 나왔다는 거 도대체 누구지? 누구지? 누구긴 여기 없는 사람들이지. 속상해 진짜로. 항상 이것부터 먼저 하시는 거야.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이 질문 먼저 처리하시는 거야. 그럼 대부분 답이 나오게 돼 있고요. 답이 안 나오면 그때 나머지 보시면 되는 거야. 이제 입증 책임. 여러분 만나서 원리 원칙 정석으로만 살던 제가 야매가 돼버렸다고. 저 공부할 때까지는 횡단보도도 하얀색만 밟고 걸었던 사람이에요. 인도 걸을 때도 금 안 밟고 보도블록 안에 발 넣고 다니던 사람이라고. 자가 없으면 줄을 못 걷던 사람이야. 그렇게 사니까 안 되겠더라고. 객관식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야매로 풀어도 되는 거야. 논리적일 필요도 없어. 있단지 없단지만 알면 되는 시험이야. 단순하게 하면 돼. 입증 이따 야매로 가르쳐 줄게. 조건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붙이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고 안 붙이고는 당사자 의사에 달려있는 거야. 그럼 첫째, 법률행위가 성립해야만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성립 안 돼도 붙일 수 있어요? 옹알이 하지 말고 시원하게 해봐. 조건은 법률행위가 성립해야만 붙일 수 있어? 성립 안 한 경우에도 붙일 수 있어? 아니 성립해야 붙일 거 아니야. 아니 행위가 있어야 갖다 붙일 거 아니냐고. 성립도 안 했는데 갖다 조건을 붙여? 그러니까 순서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효력 요건을 갖췄을 걸 전제로 발생 조건이든 소멸 조건이든 갖다 붙이는 거지. 성립도 안 됐어. 어디다 붙여? 설마 했더니. 그럼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게 뭐냐면 집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엄마랑 딸이랑. 딸내미는 새학기가 되면 엄마가 무조건 새 옷을 사준다고 주장하고 엄마는 무조건 봄 새학기가 됐다고 옷을 사준다고 한 게 아니라 수학 100점 맞으면 사준다고 한 거고. 그럼 둘이 다툼이 생기는 건 뭐야? 딸은 그냥 주기로 했다. 무조건 증여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엄마는 그냥 준다고 안 했다. 100점 맞아야 준다 그랬다. 정지 조건부로 했다라고 주장해서 서로 다툼이 생긴다고. 그러면 조건부로 했다, 조건부로 한 게 아니다에 대한 둘의 다툼이 생기면 누가 증명해야 돼? 무조건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딸이 증명해야 돼. 지금은 안 주고 수학 100점 맞아야 주기로 했다고 조건부로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조건의 존재를 증명해야 돼. 응? 누가 증명해야 돼? 아, 딸이 증명해야 돼? 아니, 텄어 이미. 엄마가 증명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냥 사준다 그랬어, 가시나야. 어? 수학 100점 맞으면 사준다 그랬지. 너 저번에 몇 점 맞았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때 딸은 뭐라 그래? 증거 대봐. 증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 할지 모르잖아. 그럼 조건부를 하려면 반드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놔야죠. 어떻게 해야 돼? 녹음 따야지. 스마트폰 딱 열고 녹음 기능 켜고 100점 맞으면 사주기로 한 거야. 대답해. 그땐 대답할 거 아니에요. 100점 맞으면 사주니까 네 한다고. 그거 보관 잘 해놔야 된다고. 그 말이요. 그래서 1, 2번이 같은 말이에요. 저번에 우리가 1번만 발랐었거든. 1, 2번 같이 묶으시고 발라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럼 조건부를 했다는 거죠. 바로 밑에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같은 말이요. 자,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사실 누가 증명해야 돼?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 조건이 정지조건부죠. 그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정지조건부로 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 그러면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그럼 정지 조건이 붙어 있으면 아직 효력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를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라고 표현해. 아직은 못 준다고. 언제 줘? 조건이 성취돼야 준다고. 그럼 이 사실이 증명이 됐죠. 그럼 이제 딸 꼼짝 못 하죠. 그럼 얘는 달라고 하려면 뭘 증명해야 돼 이제? 이 조건이 성취돼야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은 이게 성취돼야 효력이 생기잖아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3번 내용이야. 바로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 들었더니 별거 없네. 사람 몇 명 나와? 2명. 어디서 3명 나와? 2명 나와. 조건부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조건 없이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럼 누가 증명해야 돼? 조건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조건의 존재를 증명해야 돼요. 정지 조건부를 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증명됐죠? 그럼 상대방 효력을 주장하려면
정지 조건부는 성취돼야 이렇게 생기니까 조건 성취를 효력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고. 엄마 봐 100점 맞았지? 이래야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고요. 모르겠다. 그러면 찍어야죠. 조건 문제에서 입증 누가 하냐고 시험지문에 나오거든. 맞겠지 하세요. 지금까지 모든 국가고시에 조건 입증 나왔을 때 다 옳은 지문으로만 출제가 됐어요. 변리사 시험이든 노무사 시험이든 감정평가사 시험이든. 최근에 꼴통이 낸 시험 문제 딱 하나,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만 유사 이래로 딱 한 번, 그것도 맨 끝에 5번 지문에 틀리게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옳은 거 고르세요 문제에서 이미 그 전에 쉬운 답이 나와. 그래서 뒤에 갈 필요가 없어. 근데 왜 여기를 모든 시험이 옳은 문장으로만 출제가 되고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냐? 그 꼴통이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만 틀리게 냈냐? 이걸 틀린 지문으로 바꾸잖아요? 어법에 안 맞아요. 아예 국어적으로 문법에 안 맞아버려. 비문이 된다고. 그래서 그 똑똑한 대학 교수들은 안 냈던 거야, 틀리게. 근데 그 공부 못하는 꼴통 하나가 일부러 틀리게 한답시고 바꿨거든. 욕 한 바퀴씩 먹었어요. 너는 국어 공부 안 했냐고. 박사학위 논문 쓸 때 15번 이상 반려받았지? 문장이 비문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 못할 것 같거든. 근데 써먹으려면, 단순하게 써먹으려면 나오는 장소는 잘 기억해야 돼요. 입증 나오면 그냥 맞다 그랬지 하고 아무 데나 다 써먹어. 그럼 다 틀려. 조건 문제에 입증 누가 해야 되냐 물었을 때 자기는 잘 못하겠거든. 공부를 못하겠거든. 일단 빼놨다가 다른 데서 답 나오면 답 쓰고 끝내시고요. 답이 안 나오는데 그 지문 하나 남거든. 옳겠지 하고 찍으시라고. 7월달 이후에나 이렇게 하는데 55.7%가 과락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시점을 좀 앞당겨서 그냥 지금부터 포기하지 말고 안 되시거든 이거라도 하세요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문제 풀 때 그렇게 보여드리면 진짜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하고 확신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위해서 하는지는 본인만 알 뿐이니까 창피할 거 없어요. 말 안 하면 돼, 사람한테. 나는 다 이해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찍으라고 하지? 그렇게 한마디 하면 다 이해한 걸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도 못할 거면서 이해만 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냥 기억하고 옳은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으면 그 문제 맞추면 되는 거지. 굳이 꼭 자기 입장에서 속속들이 이해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입증 나오면 어떡하라고? 아니,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맞겠지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거 하나 더 외우면 더 100%에 가까워져. 불법 조건 나왔다. 불법이 뭐야? 뭐라고? 불법이 뭐야?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지문에 불법이 나오든 사회질서 위반이 나오든 같은 말이요. 싹 다 무효하면 된다고. 단어 하나 보고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했다.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다. 어떻게 되냐? 싹 다 무효다니까. 불법, 사회질서 위반 싹 다 무효하시면 돼요. 조건 문제 풀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복대리 문제 풀 때도 앞뒤 읽을 거 없이 대리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나오면 그냥 100% 틀렸다 그랬잖아요. 그 절대적으로 틀린 문구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건만 무효로 된다. 조건만 불리하여 무효다. 이 지문 나오잖아요. 그 문구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조건이 무효지. 그럼 언제나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거든. 그러니까 조건만 무효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만 무효란만 나오면 그 문구가 그냥 틀린 거예요. 객관식은 이런 걸 좀 외워놓는 게 좋아요. 조건만 무효. 무조건 틀렸는데. 조건이 무효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인데 이렇게. 그 예로 나오는 거. 해제 조건. 부처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한 증여계약은 첫 계약을 맺으면서 조건까지 붙인 거라 그냥 싹 다 무효다라고. 이거 하나 더 외우시면 돼. 불법 조건 사회질서 위반 나오면 어떻게? 싹 다 무효하시면 돼. 싹 다.
낱말 맞추기. 기성조건, 불능조건이란 조건이란 뜻이 아니라 얘들은 이미 성취가 됐다. 과거의 사실. 불능조건, 아예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실이다. 그럼 이것들이 정지조건이냐 해제조건이냐에 따라 효력이 정반대로 확정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니까 낱말 맞추기 하라고. 문장으로 나오면 이미 성취됐다고 나오고, 이걸 줄여서 나오면 기성조건 이렇게 나와. 그럼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표현으로 나오든 유효냐 무효냐를 물어보려는 지문이니까 표시해 두시고, 이제 찾을 건 정지가 나왔는지 해제가 나왔는지만 찾고, 여기에다가 발생 소멸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읽으시면 되거든. 근데 좀 떨어져 있으니까 얼른 잘 안 되는 사람은 성취라는 두 글자 대신에 정지는 발생, 해제는 소멸을 대신 써. 여기다. 성취 대신에. 정지니까 발생 이렇게 써. 읽어 이제. 이미 발생한 거랑 똑같다. 그럼 그냥 유효하잖아요. 조건 없는 거랑 똑같아. 이게 같은 말인지를 알아야 돼.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유효단 뜻이야. 조건 없는을 세자로 하면 뭐요? 무조건이지. 그냥 유효하다는 뜻이라고. 해제 조건 나오면 성취 대신에 뭐라고 써? 소멸 이렇게 써요. 그럼 이미 소멸했으면 뭐랑 똑같아? 무효랑 똑같지. 이걸 서로 바꿔서 틀리게 나오니까. 이거를 무슨 기예무 이렇게 외우지 마. 진짜 동네 창피해. 앞자 따서 외울 생각 하지도 말어. 이제 불능 조건이 나오면 성취할 수 없다고 나와. 이렇게. 이걸 줄여서 낼 때는 불가능을 줄여서 불능 조건 이렇게 나온다고. 해제가 나왔냐 정지가 나왔냐 보고 여기다 쓰면 떨어져 있으니까 잘 안 읽히는 분들은 성취 대신에 쓰라고. 해제니까 뭐라고? 소멸 이렇게 써. 이제 읽어. 소멸할 수가 없다. 소멸할 일 없다. 그럼 유효단 뜻이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라고 돼 있나 확인하고, 정지 나오면 성취 대신에 발생 이렇게 쓰고 발생할 일 없다. 그럼 뭐야? 무효다. 이렇게. 이건 외울 거 아니에요. 얘들 뭐만 알면 돼. 정지는 발생이란 뜻이고 해제는 소멸이란 뜻이지만 알면 해결되는 거니까. 다음. 여기까지 하면 이제 조건은 완벽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가 있다고. 자, 계약은 둘이 합의해야죠. 계약은 조건 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신분행위,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 붙여봐야 아무 효력 없어. 신분행위 시험이 잘 안 나와. 단독행위, 이게 나와, 이게. 혼자 하는 거죠. 그럼 단독행위 조건까지 붙여버리면 상대방 지위가 더 불안정해지니까 단독행위 조건 못 붙이게 한 거야. 그럼 단독행위 조건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예로 하신 게 지난주에 했던 무건대리행위 추인이야. 자, 추인, 단독행위를 조건 붙이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럼 조건부로 추인하죠? 그럼 아예 추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조건부로 추인한 게 효력이 있으려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5년 거치로 나오는 지문이 이거야. 단독행위에 조건 붙일 수 있냐 이렇게. 그럼 원칙은 없다니까? 붙일 수 있으려면 상대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70페이지에 2번에 동그라미 1번은 발랐었죠. 그 동그라미 2번만 더 바르면 돼요.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 붙일 수 있다. 왜 붙일 수 있어요? 동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건부 추인은 추인 소리 없고 효력이 있으려면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나온 판례 아니야. 근데 동의 없이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여버리잖아요. 그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다가 조건 붙인 거 아니야. 그냥 싹 다 무효예요. 싹 다 무효다고. 그 점만 확인하시면 돼. 그럼 여기까지 조건에서 외울 거라고는 외울 것도 없네. 정지는 발생, 해제는 소멸. 의사가 있어야 소급하고 의사 없으면 소급 안 해.
처분 다 있다. 이거 세 개 반드시 먼저 하셔야 돼. 입증 나오면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못하겠으면 빼놨다가 나중에 답 안 나오거든. 맞겠지 하고 찍고. 불법 사회질서 위반 나오면 싹 다 무효. 낱말 맞추기 할 거 없잖아. 정지 발생 해제 소멸 하면 되니까. 여기 조건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 붙였대. 이것도 싹 다 무효다. 다 맞아요. 그럼 조건 문제 다 맞는다고. 아주 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자, 마지막 기한. 야, 의리갑한테 돈 빌렸어. 얘가 채무자야. 6월 30일 날 돈 갚기로 했어. 이게 기한이야. 자, 기한의 누구한테 있는 걸로 추정해? 돈 갚을 사람 누구요? 채무자.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한테 있는 걸로 추정해. 즉 채무자는 6월 30일 전에는 갚을 의무가 없는 거죠. 그걸 기한의 이익이다 그런다고. 그럼 기한의 이익은 누굴 위한 걸로 추정해?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해. 그럼 여기 틀리면 뭐라고 나와? 그렇게 나와. 간주한다로 나오지 않나요?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민법은 그렇게 추접실험 과목이 아니오. 채권자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와. 그다음 자 6월 30일 날 갚기로 했어요. 그 전에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게 기한의 이익 포기하는 거야. 그럼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 포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어디? 그럼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그로 인하여 채권자한테 손해가 발생해. 포기할 수 있어 없어요?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냥. 손해를 입혀도 포기할 수 있어. 미리 돈 갚는 건 채무자 마음이야. 단 손해배상 해주면 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해야 돼. 포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손해를 입혀도 할 수 있다고. 30년 상환하기라고 아파트 융자 받았어요? 로또 됐어. 미리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은행에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로또 되셨어요? 하고 부러워해. 단 손해 입혔죠? 이자 기대 수익에 손해를 입혔잖아. 그거 배상해 주면 되잖아.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 주잖아요. 포기는 다 할 수 있다고. 누굴 위한 걸로 추정해? 채무자. 마지막 기한은 조건에 밀려가지고 답으로 잘 안 나와. 지문에 이렇게 껴서 나와. 이렇게. 답으로 나오는 건 이거야. 이거. 불확정 기한. 그전에는 일순환 때는 그냥 기한 나오면 도래한 걸로 본다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또 외우는 스타일도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 얼렁. 둘이 상가 임대차 기간 중이었고 보증금 받아둔 게 있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의리갑한테 기간 중이지만 해지 좀 해달라고 해서 임대인이 합의로 해지를 해줬어요. 그럼 보증금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임대인이 그런 거예요. 네가 부탁해서 해지는 해주는데 새로운 임차인 들어와야 그 돈 받아서 널 주지. 당장은 보증금 못 돌려준다. 그러니까 임차인도 그렇죠. 이렇게 약정을 한 거야. 즉 언제 돌려준다고? 새로운 임대차라면 돌려주기로. 이 약정이 조건이냐 기한이냐가 소송된 거예요. 조건이요 기한이요. 애매하잖아요. 어? 새롭게 임대차를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불확실하죠. 그럼 조건 아니야? 아니 새롭게 임대차를 하든 못하든 보증금은 돌려줘야 되니까 기한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가 다툼이 생긴 거야. 명확치가 않은 거야. 그때 우리 법원이 세운 기준이 그거예요. 갑이 을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있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조건인 거고, 이유야 불문하고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기한인 거예요. 자, 갑은 을한테 보증금 무조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안 돌려주는 경우가 생겨? 그게 상식이야? 보증금 무조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한인 거야. 근데 새로운 임대차를 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는 불확실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만든 개념이 불확정 기한인 거예요.
기한이긴 한데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가 확실치는 않다. 그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한 거라고. 그럼 여기서 소송된 이유는 새로 임대차를 하게 됐죠? 그럼 기한 도래했으니까 돈 주는 거 맞지? 시험에 안 나와? 임대차를 못 하게 됐어. 건물이 화재로 소실돼 버렸어. 놀랄 일은 아니고요. 그럼 새로운 임대차를 할 수 없게 됐죠? 그럼 보증금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줘야지. 그래서 불확정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했을 때는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된 때도 기한은 도래한 거라고. 보증금 돌려줘라라고 한 거예요. 됐고, 안에 돼 이제. 시험에 불확정한 사실을 이행기한으로 정했대.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볼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나와. 시험은 중간에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기한 나오면 도래한다. 요것만 읽으면 돼. 기한이란 단어 자체가 무조건 도래하는 거야. 기한은 도래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 문구가. 야매를 해 그냥. 기한 도래한다. 이렇게. 됐시. 다시.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돼. 다음 주에는 물권법 총론하실 거고. 오후에 문제 들으면서 다시 외우고 가셔야 돼. 그럼 시험 끝난다. 어디 가지 말고. 스물스물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곤란해. 오후는 2시 20분에 시작하시면 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